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두 번이나 저를 구해낸 건 바로 한국의 진돗개였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한 이 믿을 수 없는 실화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 미국 시애틀의 베테랑 소방대원입니다. 25년간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지만 제가 구조받는 입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것도 개 한 마리에게 말이죠. 이 이야기를 믿지 못하실 겁니다. 저도 직접 겪고도 아직 믿기 어려우니까요. 올해 1월 15일 시애틀을 강타한 것은 30년 만에 최악의 분리자드였습니다. 영하 23도의 살인적인 추위, 1m 50cm가 넘는 폭설로 도시 전체가 완전히 마비됐어요. 시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모든 학교와 관공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는 캐스케이드 산맥 깊숙한 곳에 고립된 70대 노부부를 구조하러 갔다가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노부부는 3일째 전기도 끊기고 난방도 안 되는 오두막에 갇혀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당뇨병 환자라 인슐린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절벽길에서 제 구조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소나무에 처참하게 충돌했습니다.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차량 전면부가 완전히 박살나고 라디에이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의식을 잃고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는 거였어요.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저는 영하 23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구조대도 폭설로 진입 불가능한 상황. 본부와의 무선 연락도 끊어진 상태였어요. 의료진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체온이 32도까지 떨어졌는데 10분만 더 늦었다면 확실히 죽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손가락, 발가락에 동상이 시작되면서 의식이 아득해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따뜻한 숨결이 제 얼굴에 느껴진 거예요. 뭔가 털이 보송보송한 것이 제 몸을 감싸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흐릿한 의식 속에서 간신히 눈을 떠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순백의 털을 가진 늠름한 개 한 마리가 제 얼굴을 정성스럽게 핥고 있는 거예요. 그 개는 자신의 체온으로 저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개의 눈빛이었어요.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동물을 만났지만 그렇게 지능적이고 따뜻한 눈빛은 처음 봤어요. 그 개는 저를 10분 정도 지켜보더니 갑자기 산 아래로 미친 듯이 달려내려갔습니다. 저는 절망했죠.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혼자 죽는구나.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못 보는구나.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15분 만에 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 구조대가 나타난 거예요. 앞장서서 온 분이 85세 톰 할아버지였는데 숨을 헐떡거리며 말씀하시더군요. 하늘이가 미친 듯이 짖으면서 우리 집 문을 긁어대더라고. 60년 넘게 이 동네에 살았는데 걔가 저렇게 사람을 부르는 건 처음 봤어.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했지.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개가 산 아래 마을로 전력질주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지저댔다고 해요. 단순히 짖는 게 아니라 사람들 옷자락을 물고 끌어당기면서 산 쪽을 가리켰다는 겁니다. 그 개의 이름은 하늘. 순수 혈통 한국 진돗개였습니다. 만약 하늘이 없었다면 저는 100% 그 눈밭에서 얼어 죽었을 겁니다. 의사도 단언했어요. 발견되기 단 10분만 늦었어도 뇌사 상태였을 것이라고요. 심장도 거의 멈춰가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찾은 게 하늘이었어요. 그 개는 어디 있나요? 제 생명의 은인인데.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인분이 매일 오셔서 안부를 물어보고 가세요. 하늘이도 몇 번 데리고 오셨는데 창문 너머로 당신을 보고 꼬리를 흔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구조 이후 저는 하늘의 주인인 박진수 씨와 가까워졌습니다. 박 씨는 한국에서 이민 온 2세대로
시애틀 외곽에서 작은 목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앤더슨 씨, 정말 미안해요. 하늘이가 울타리를 뛰어넘고 나간 줄도 몰랐거든요. 평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박 씨는 계속 사과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했죠. 박 씨로부터 들은 하늘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하늘이는 우리 아버지가 한국 진도에서 직접 데려온 진돗개입니다. 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는데 진돗개의 충성심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이를 잘 부탁한다는 게 유언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하늘의 과거 이야기였습니다. 박 씨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을 때 하늘이는 밤마다 할아버지 방을 지키며 잠을 안 잤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밤에 헤매고 다니면 하늘이가 먼저 알아차리고 박 씨 부부를 깨웠다는 겁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한겨울에 잠옷바람으로 나가셨는데 하늘이가 2시간 동안 아버지를 찾아다니며 무사히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때도 정말 신기했는데 이번에 앤더슨 씨까지. 박 씨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저는 퇴원 후 매주 박 씨 목장을 찾아갔어요. 하늘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하늘이는 제가 오는 걸 멀리서부터 알아채고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4월 22일, 저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애틀 산업단지에 있는 낡은 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창고 안에는 각종 화학물질이 저장되어 있어서 폭발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화재 진압 작업 중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순간 쾅 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무거운 철골 자재가 제 다리를 덮쳤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깔린 상태에서 꼼짝할 수 없게 됐어요. 더 큰 문제는 화학물질에서 나오는 독성 연기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목이 타는 것처럼 아팠고 점점 의식이 흐려져 갔어요. 무전기로 구조 요청을 했지만 건물 구조상 동료들이 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죽는구나. 하늘이 구해준 목숨을 이렇게 잃는구나. 절망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을 때, 그때 갑자기 익숙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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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하늘이었어요.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연기와 화염 속에서도 저를 찾아 달려온 겁니다. 화재 현장 주변은 완전히 통제되어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하늘이는 제 곁으로 와서 계속 크게 짖었어요. 그런데 그냥 짖는 게 아니라 일정한 패턴으로 짖었어요. 멍멍멍, 멍멍멍. 마치 모르스 부호처럼 말이죠. 동료 소방관인 잭 윌슨이 나중에 말했어요. 그게 짖는 소리가 너무 특이해서 따라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앤더슨이 있는 곳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더라고. 마치 GPS처럼 말이야. 하늘이의 짖는 소리를 들은 동료들이 제 위치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늘이가 없었다면 연기에 질식해서 죽었을 거예요. 의료진은 10분만 더 늦었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2번이나 목숨을 구해준 게 저는 하늘을 나의 수호천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놀라며 말했어요. 하늘이가 어떻게 앤더슨 씨가 위험에 처한 걸 알았는지 정말 신기해요. 그날도 갑자기 불안해하더니 창고 쪽으로 달려가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고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하늘이가 어떻게 화재 현장에 들어갔느냐는 거였어요.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 하늘이는 경찰 바리케이드를 우회해서 건물 뒤편으로 돌아간 다음 환기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마치 구조 훈련을 받은 전문견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그저 지역의 따뜻한 이야기 정도였습니다. 시애틀 지역 방송국 KOMO 뉴스에서 진돗개, 미국인 소방관 2번 구조라는 제목으로 3분짜리 뉴스를 내보냈어요. 리포터인 수잔 김한국께 3세의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20년 기자 생활에서 처음이라며 놀라워했어요. 걔가 사람을 한 번 구하는 것도 드문 일인데 같은 사람을 2번이나 구한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페이스북에서 하루 만에 50만 번 공유되고 유튜브에서는 조회수가 300만 회를 돌파했어요. 인스타그램에서는 해시태그 JINDODOGHERO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걔가 사람보다 낫다, 진돗개의 충성심은 정말 대단하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개, 이런 개를 키우고 싶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시애틀 한인회장 이수진 씨는 우리 조상들이 키우던 진돗개의 DNA가 이런 거구나.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한인교회에서는 특별 기도회까지 열어서 하늘이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다고 해요.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국 뉴스로 방송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앤더슨 쿠퍼가 직접 전화를 걸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꼭 미국 전체에 알려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 후 ABC의 굿모닝 아메리카, MBC의 투데이 쇼, CBS의 이브닝 뉴스까지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늘이는 하루아침에 전미에서 가장 유명한 개가 되었어요. 폭스뉴스에서는 아메리칸 히어로 독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디스커버리 채널에서는 슈퍼독 하늘이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어요.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KBS, MBC, SBS는 물론 JTBC, TV조선, 채널업까지 모든 방송사가 하늘이 이야기를 다뤘죠. KBS에서는 미국에서 빛나는 우리 진돗개라는 제목의 일시간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박 씨는 한국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고향 한국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정말 감사하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진도군에서는 하늘이를 진도 홍보대사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했고 진돗개 테마파크에 하늘이 동상을 세우겠다고 했어요. 진도 군수는 우리 진돗개가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져서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커지자 학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수의학과의 로버트 존슨 교수가 하늘이를 연구해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존슨 교수는 30년간 동물 행동학을 연구한 권위자였어요. 일반적으로 개들은 위험 상황에서 도망가거나 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진돗개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였어요. 위험을 감지하고도 사람을 구하러 달려드는 행동은 매우 특별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늘이의 종합검사가 시작됐어요. 뇌파 측정, 혈액검사, 유전자 분석, 행동 관찰까지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하늘이의 뇌파를 측정한 결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특별한 패턴을 보인 거죠. 일반적인 개들은 위험 상황에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는데 하늘이는 오히려 집중도가 높아지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욱 신기한 건 하늘이의 후각 능력이었어요. 사람의 감정 변화, 특히 공포나 고통을 1.5km 떨어진 거리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존슨 교수는 이는 일반적인 개들보다 15배 이상 뛰어난 능력이라고 놀라워했어요. 하늘이의 청각 능력도 특별했어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초음파 영역에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고, 특히 사람의 심장박동 변화를 500m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김민석 교수도 미국까지 날아와서 하늘이를 연구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 천연기념물 진돗개 연구의 최고 권위자예요.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입니다. 수천 년간 한반도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오면서 독특한 유전자를 발달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늘이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개체입니다라고 설명했죠. 김 교수가 가져온 한국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진돗개는 다른 견종과 비교해 인간에 대한 애착도가 월등히 높다고 해요. 주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충성심이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하버드 의대의 동물인지과학 연구팀도 하늘이 연구에 참여했어요.
연구팀장인 사라 윌슨 박사는 이 개의 문제 해결 능력은 5세 아이 수준이라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은 많은 성인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늘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한국과 미국의 연구진들이 역사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국립축산과학원과 미국 워싱턴 대학교가 손을 잡고 진돗개 특성 연구를 본격화한 거예요. 양국 정부도 적극 지원했어요. 한국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연구비 50억 원을, 미국 농무부에서는 2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연구가 양국의 과학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연구팀은 하늘이를 포함해 순수 혈통 진돗개 20마리를 대상으로 6개월간 종합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에서 진도에서 직접 가져온 10마리, 미국에 있는 진돗개 10마리를 비교 분석한 거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진돗개들이 일반적인 개들보다 월등히 높은 인지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보여준 거죠. 특히 상황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서 탁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로찾기 테스트에서는 평균 30초 만에 출구를 찾았고, 일반개는 2-3분, 사람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테스트에서는 100% 정확도를 기록했어요. 복잡한 퍼즐을 풀어먹이를 얻는 테스트에서도 평균 1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진돗개들의 공감 능력이었어요. 사람이 슬퍼하거나 아파할 때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이 다른 견종보다 3배 이상 높았어요. 마치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한민족과 함께하면서 독특한 유전자 풀을 형성했고, 이것이 오늘날의 뛰어난 능력으로 발현되고 있어요라고 김민석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본 미국 국토안보부에서는 진돗개를 구조견 훈련 프로그램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기존의 독일 셰퍼드나 레브라도 리트리버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게 이유였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산불 구조견으로 진돗개 50마리를 도입하기로 했고, 뉴욕 소방서에서도 진돗개 구조견팀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당시 진돗개가 한미 우정의 상징이 되어 기쁘다며 하늘이에게 특별 표창을 수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하늘이를 초청해서 대통령과 만남의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하늘이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BBC에서 더 코리언 도그 대 세이브드 어메리컨 리브즈라는 제목의 일시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BBC 취재진은 한국까지 와서 진도를 촬영했어요. 진돗개의 원산지, 역사, 문화까지 상세히 다뤘죠. 영국 시청자들은 동양의 신비로운 개, 충성심의 화신, 정말 대단한 개라며 극찬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일면 톱 기사로 하늘이를 다뤘어요. 인간의 친구를 넘어 인류의 수호자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에서는 동양 철학의 충 사상이 개에게도 전해진 것 같다며 서구 문명이 배워야 할 가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의 슈피겔지도 아시아 개들의 숨겨진 능력이라는 특집을 냈습니다. 독일 최고의 동물학자인 한스 밀러 박사는 유럽의 어떤 견종도 이 정도 능력은 없다. 정말 놀랍다고 감탄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교황청이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늘이라는 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준 천사 같다며 특별 축복 메시지를 보낸 거죠. 바티칸 대변인은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숭고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NHK는 한국까지 취재진을 보내 진돗개 원산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했어요. 이웃나라의 보물 같은 개라는 제목으로 일시간 특집을 방송했죠. 진도군 관계자는 일본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 감격스럽다며 환영했습니다. 중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어요. 웨이보에서는 해시태그 진돗개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고, 중국도 이런 개가 있으면 좋겠다. 한국개 너무 대단하다는 댓글이 수만 개 달렸죠. 중국 CCTV에서는 동북아의 자랑스러운 개라며 특집 방송을 했어요. 러시아의 RT 방송은 서양 개들보다 뛰어난 동양의 개라며 30분 특집을 방송했어요.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의 시베리안 허스키와 한국의 진돗개가 교류하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크렘린에서는 하늘이를 모스크바로 초청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호주에서는 멜버른 동물원이 진돗개 전시관을 만들겠다고 했고, 캐나다에서는 토론토 시장이 하늘이에게 명예시민권을 주겠다고 발표했어요. 인도의 볼리우드에서는 하늘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겠다고 제안했고, 브라질에서는 삼바 축제에서 진돗개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겠다고 했어요.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우리도 이런 개가 있으면 사자로부터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텐데라는 반응이 나왔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하늘이를 아프리카의 친구로 초청하겠다고 했어요. 하늘이가 유명해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박진수 씨의 목장에서 평범하게 지내고 있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하늘이를 보러 찾아와요. 목장은 이제 일종의 성지순례 코스가 됐습니다. 매일 1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와요.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우리나라 개가 이렇게 유명해져서 정말 자랑스럽다며 사진을 찍어가고, 미국인들은 진짜 생명의 은인, 살아있는 전설이라며 감탄해요. 박 씨는 목장 한편에 하늘이 방문자 센터를 만들었어요.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을 소개하는 전시관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한국의 진돗개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다니. 꿈만 같아요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전시관에는 아버지 박철수 옹의 사진도 걸려 있어요. 한국 전쟁 때 미군과 함께 찍은 사진, 진도에서 하늘이의 부모를 데려올 때 사진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돗개는 한국인의 혼이다. 언젠가는 세계가 알아줄 것이다라고요. 정말 예언이 맞아떨어졌네요. 하늘이는 이제 여러 가지 공식 직함을 갖고 있어요. 국제구조견 명예대사, 한미우정 홍보대사, 진도군 명예군민, 시애틀시 명예시민 등등. 명함을 만든다면 들어갈 게 너무 많을 정도예요. 매년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해서 구조견 훈련에 참여하고 있어요. 한국의 소방청에서는 하늘이를 초청해서 전국 소방관들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하늘이처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내용이죠.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시애틀의 학교들을 순회하면서 아이들과 만나요. 아이들은 하늘이를 보면 와, 영웅이다, 라며 환호해요. 저 역시 하늘이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소방관을 은퇴한 후에는 동물보호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돗개 보호와 홍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어요. 하늘이 재단도 설립했어요. 전 세계의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구조견 훈련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예요. 이미 $10,000,000의 기부금이 모였고 한국 기업들도 적극 후원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하늘이의 후손들이에요. 하늘이의 새끼들도 모두 뛰어난 구조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현재 미국 전역의 소방서에서 입양해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주니어, 하늘이 2세, 하늘이 3세. 이름도 다 하늘이에서 따왔어요. 특히 하늘이의 첫째 아들인 미래는 아버지를 닮아서 벌써 2명의 생명을 구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지진 때 무너진 건물에 갇힌 사람을 찾아내고 산불 때는 연기에 갇힌 할머니를 구조했거든요. 하늘이의 DNA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유전자가 발견됐어요. 구조 본능 유전자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유전자가 하늘이의 뛰어난 능력의 비밀이었어요. 다행히 이 유전자는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맺으며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덕분에 저는 2번의 삶을 선물 받았어요. 첫 번째 생명은 부모님께서, 2번째와 3번째 생명은 하늘이가 주신 거죠. 요즘 제가 75세가 됐는데도 매일이 즐거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하늘이와 무엇을 할까 생각하거든요. 하늘이와 함께 산책하고 방문객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들. 이 모든 게 하늘이가 준 선물이에요.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한민족과 함께 살아온 역사가
DNA에 새겨진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위기의 순간 반드시 달려와주는 진정한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국의 어르신들이 지켜온 전통과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돼요. 진돗개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전통 문화가 하늘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전통을 잃어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하늘이가 보여준 것처럼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이 흘러도 그 빛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빛나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지만 하늘이를 통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게 됐어요. 충성과 의리, 희생과 사랑. 이런 가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늘이와 함께 한국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아이들이 하늘이 아저씨 라며 달려와서 안아주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도 하늘이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이는 저에게 단순히 생명을 구해준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찾게 해준 고마운 존재예요. 매일 아침 하늘이가 꼬리를 흔들며 저를 맞아주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진수 씨와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가 됐어요.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설날까지 모든 명절을 함께 보내고 있어요. 하늘이가 우리를 이어준 거죠. 개 한 마리가 두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농담하곤 해요. 최근에는 하늘이의 자서전도 출간됐어요. 제목은 하늘이 두 번의 기적을 만든 진돗개예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현재 20개국 언어로 번역되고 있어요. 인쇄는 모두 유기견 보호에 쓰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에서는 하늘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겠다고 제안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직접 연출하겠다고 했거든요. 이후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하늘이의 이야기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정말 의미 있고 교육적인 영화가 될 수 있다면 고려해 볼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주변의 작은 생명들, 특히 우리나라의 소중한 진돗개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존재니까요. 하늘이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동물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헌신해요. 사람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진돗개의 소중함과 생명의 고마움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하늘이 같은 소중한 존재들과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하늘이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꼬리를 흔들고 있어요. 오늘도 하늘이와 함께 산책을 나가야겠네요. 혹시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하늘이는 여전히 영웅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